안녕하세요, 독일카시입니다. 저희 집 화분에서 키우는 수국이 벌써 꽃봉오리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많은 분들이 수국을 좋아하시고 수국을 많이 키우고 계실 텐데 이 수국의 꽃봉오리를 정말 왕꽃볼로 만들려면 몇 가지 해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벌써 화원에는 꽃이 핀 이런 수국도 판매되기도 하지만 보통의 경우라면 특히 실내에서 화분에서 키우는 경우에는 지금쯤 꽃봉오리가 한참 올라오기 시작할 거고 노지의 수국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싹이 조금씩 자라나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특히 요즘에는 수입 모종이 초봄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런 수국들을 구매하셨을 경우에 꽃봉오리가 맺힌 상태로 오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집에서는 굉장히 큰 왕꽃볼로 풍성하게 꽃을 피우는데 또 어떤 집에서는 좀 피다 많은 경우가 있고 피더라도 정말 애기 주먹만하게 조그맣게 피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꽃봉오리가 올라왔을 때 왕꽃볼로 만드는 방법 3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모델은 제가 보일러실에서 월동시키고 현재도 보일러실에서 식물 등만으로만 키우고 있는 그 수국이에요. 작년 봄에 저도 수입 모종을 구입을 해서 이렇게 도자기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해주고 지금 덩치가 많이 커진 상태인데요. 현재 가지마다 꽃봉오리를 많이 물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수국의 성장 과정이라든지 관리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이 수국을 키워온 과정에 대한 영상들의 링크를 올려두었어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왕꽃볼 수국을 만들기 위해 첫 번째로 해줘야 될 것은 딱 꽃봉오리가 올라왔을 이 시기에 영양분을 이 꽃봉오리에 다 몰아주어야 돼요. 이 시기의 수국들을 보면 이렇게 가지에서 곁가지가 좀 자라나오거나 땅 아래에서 새로운 순들을 올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렇게 땅 아래에서 올라온 가지 같은 경우에는 내년을 위해서 놔두는 편이지만 이렇게 꽃대를 물고 있는 가지 중간에서도 이런 식으로 새순이 더 올라오기도 해요. 저는 틈이 날 때마다 이렇게 가지에 붙은 새순들을 다 떼어내주고 있는데 오늘도 이렇게 올라왔네요. 이런 애기 순들을 이렇게 떼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 아래에서도 꽤 큰 새순이 보이는데 이런 것들도 살짝 아래로 톡 당겨서 보일 때마다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떼어낸 수국 새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시기 4월에서 5월 초까지는 날씨가 삽목하기 굉장히 좋거든요. 이렇게 그냥 흙에다가 아무 흙이나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요 절단면이 흙 안에 잘 들어가도록 이렇게 심어주시면 삽목이 굉장히 잘 됩니다. 이렇게 새순을 자라는 데 쓰일 영양분을 꽃대로 몰아줌으로 해서 꽃을 더 크고 풍성하게 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 수국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이렇게 꽃눈을 물어서 그대로 두어도 괜찮지만 이렇게 봤을 때 가지가 조금 가느다랗고 꽃봉오리가 안 생긴 그런 줄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가지 같은 경우에는 또 잘라서 봄 삽목을 하셔도 좋습니다. 너무 많은 꽃봉오리를 가지고 있을 때도 꽃을 제대로 못 피울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솎아주는 작업을 해주어도 좋아요. 그 솎아주는 작업은 어느 정도일 때 하면 좋으냐면 지금 이 수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에서 바라봤을 때 다른 줄기에 가려지는 그런 순들이 없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들쳤을 때 너무 안쪽에서 잘 자라지 않는 그런 가지가 있을 때 그런 것들만 좀 솎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수국 왕꽃볼 만드는 방법을 시행하실 거면 이쯤에서 또 한 가지 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 저처럼 이런 식으로 지지대를 세워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가지 끝이 조금 작아서 그렇게 무겁진 않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 꽃볼이 한 여기에서 이만하게 피어낼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 수국의 무게가 조금 많이 나갈 수가 있어요. 약한 바람에도 확 꺾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수국 꽃이 피지 못하고 죽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바람이 잘 안 부는 곳에 두시거나 지지대를 해서 얘네들이 쓰러지지 않게끔 관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비료를 잘 챙겨 주셔야 합니다. 수국은 원래 호비성 식물이기 때문에 비료를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식물이라고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분갈이를 해줄 때도 그렇고 월동을 끝내고 새순을 막 올리기 시작했을 때도 이렇게 흙 위에다가 양분을 좀 많이 줬거든요. 비료랑 퇴비를 섞은 그런 미생물 흙으로 복토를 해 주었는데 그것만으로는 왕꽃볼을 만들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봄에 챙겨준 그런 비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국의 꽃눈을 크게 만드는 것보다는 새로운 가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봄에
질소질이 좀 많이 들어있는 유기질 비료를 좀 많이 준 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질소들이 이런 이파리들과 가지를 조금 튼튼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꽃을 키우는 데 집중을 해야겠죠. 조금 다른 비료가 필요합니다. 이전 영상들에서도 비료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식물 비료 같은 경우에는 질소, 인산, 그리고 칼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질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잎과 가지를 키우는 데 도움을 주고, 중간에 있는 인산 같은 경우가 꽃이나 열매를 튼실하게 맺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피 같은 경우가 식물의 뿌리를 조금 더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을 크게 피우기 위해서는 인산 비료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챙겨주는 비료는 이 하이포닉스에서 나온 개화기용 비료입니다. 저는 이 제품이 물에 섞어서 사용하기가 편리해서 사용하는 건데 꼭 이 제품을 사용하실 필요는 없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개화기용 비료를 구입하셔서 주시면 좋은데, 개화기용 비료가 따로 없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비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두 숫자 3개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맨 앞에 있는 게 질소고, 중간이 인산, 뒤에가 칼륨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질소가 없고 인산과 칼륨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간에 있는 숫자가 높고 앞에 있는 숫자가 적은 이런 비료를 주시면 좋아요. 인산 비료도 고형질로 돼서 이렇게 흙 위에다가 올려놓는 그런 제형이 있고,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액체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 수국을 좀 키우시거나 비료를 너무 많이 줘서 문제가 생길 것이 염려되는 분들은 액체 비료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럼 이 액체 비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2주에 한 번 물에 섞어서 뿌려주면 좋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2주는 조금 텀이 긴 것 같고 1주일에 한 번은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4월부터 열흘에 한 번씩 이렇게 챙겨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 비료를 챙겨준 상태이고요. 꽃봉오리가 어느 정도 커질 때까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그러니까 4-5번 정도 액체 비료를 챙겨줄 계획입니다. 여러분들도 액체 비료를 주신다면, 특히 개화기용 비료를 주실 때는 이 정도 사이클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새순 따주기와 비료 챙겨주기를 해 주었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수국이 꽃을 제대로 피우지 않을 수가 있어요. 먼저 물인데요. 이 수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잎이 무성하게 올라왔을 때에는 물을 말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직은 4월 중순이다 보니까 날씨가 그렇게 덥지는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3일에 한 번 물을 흠뻑 주고 키우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화분 사이즈와 이 수국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2-3일에 한 번씩은 지금 꼭 물을 챙겨 주셔야 돼요. 설사 이렇게 화분 흙이 마르지 않았더라도, 겉흙이 아직 살짝 촉촉한 경우라도 3일에 한 번은 챙겨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수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날씨가 더 더워지면 이런 문제가 잘 발생하는데, 물을 줘서 겉흙이 촉촉하다 하더라도 온도가 너무 높거나 하면 증산작용이 너무 빨라서 이 가지 끝들이 축 처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때 바로 물을 챙겨줘서 얘가 다시 싱싱해지면 큰 문제가 없지만, 특히 이 꽃봉오리, 요 알갱이 같은 경우에는 한번 말랐다가 다시 이렇게 물을 올려서 싱싱해졌다 하더라도 꽃을 제대로 피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금방 말라버려서 꽃이 피더라도 거뭇거뭇하고 좀 중간이 비어 보이는 그런 꽃을 피우거든요. 그래서 물을 굉장히 잘 챙겨주셔야 하고, 아마 6월달 정도에 꽃을 피우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 더운 계절에는 하루에 1-2번 꼭 물을 챙겨주셔야 합니다. 물을 주실 때는 아침과 저녁, 햇빛이 없는 시간대에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햇빛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수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꽃봉오리를 키우는 이 시기에 오전 직사광선이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들어야 이 꽃봉오리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거든요. 이 환경은 남향 베란다의 창가 바로 앞이라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 집 베란다 창가에는 작은 식물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서 이 수국이 햇빛을 잘 못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일러실에서 식물 등으로 키우고 있잖아요. 혹시라도 저처럼 식물 등으로 이 수국에게 빛을 공급해주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살짝 설명을 드릴게요.
최대한 아침 햇볕을 많이 보여주면 좋지만 식물 등으로 보충해 줄 수밖에 없다 싶을 때는 식물 등을 12시간을 켜주시면 좋아요. 이 식물 등의 세기는 아무래도 햇빛보단 좀 약하기 때문에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직사광선, 아침 직사광선 3-4시간은 식물 등으로 환산했을 때 평균적인 그런 와트수의 식물 등 하나를 기준으로 12시간을 켜놔야지 그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 7시에서 저녁 7시까지 식물 등을 켜서 이렇게 꽃봉오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자주 써야 된다는 그런 점이 있어요. 하지만 한 달 정도만 이렇게 잘 해주시면 이 꽃봉오리가 금방 차오르거든요. 어느 정도 성장한 꽃대는 무사히 꽃을 피우기 때문에 이 꽃봉오리가 조금 더 커서 애기 주먹만해질 때까지는 이 방법을 한번 이용해서 키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